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시영 한의사입니다. 여름철에는 수영장 같은 곳에서 물놀이를 다녀오고 나서 물사마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사마귀는 어른들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물놀이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 아이의 피부에서 동글동글한 발진이 올라온다면 무엇보다 먼저 물사마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하죠. 성장기 아이들에게서 물사마귀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물사마귀 바이러스가 쉽게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물사마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질환이죠. 물사마귀는 폭스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몰루스쿰 콘타기오슨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보통의 사마귀는 손발에서 흔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사마귀 바이러스는 손발에 발생하는 사마귀와는 바이러스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손발에 발생하는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사마귀의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사마귀든 일반 사마귀든 치료의 해답은 면역 개선에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비슷합니다. 물사마귀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아주 탁월한 질환입니다. 흉터 없이 깨끗하게 물사마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사마귀는 면역을 개선하는 한약 복용만으로도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한약 복용만으로는 치료가 더딘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침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침을 맞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침을 맞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충분히 침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침 치료는 굉장히 미세한 침을 이용해서 시술이 이루어지는데요.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침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술을 잘 받습니다. 물사마귀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발생하면 쉽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형적인 물사마귀 사진입니다. 물사마귀는 크기가 1cm를 넘지 않으면서도 작고 동그란 형태로 발생합니다. 물사마귀는 가운데 중앙 부위가 살짝 들어가 있거나 살짝 꺼지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피부색과 거의 비슷한 살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은 붉은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사마귀 관리를 위해서 제가 당부드리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물사마귀를 짜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사마귀를 짜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물사마귀를 짜내는 경우에는 주변 피부 조직으로 감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사마귀는 손을 전혀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사마귀가 발생하면 가렵기 때문에 긁으면서 전신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의 케이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보호자분들이 미처 알기도 전에 이렇게 빠르게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흉터나 없이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사마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치료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긁지 않아야 합니다. 물사마귀 부위에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시원한 물수건 찜질이나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수건 찜질이나 얼음 찜질을 할 때에도 비비거나 문지르는 것을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사마귀가 발생한 부위에 보습제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습제를 바르면서 물사마귀가 손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사마귀 부위를 피해서 보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물사마귀가 성인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형제 자매들 간에는 서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두말할 것도 없고 손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욕을 같이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수건이나 타올이나 속옷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사마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평소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감기나 중이염, 비염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관 면역이 약해서 배탈이나 설사, 변비가 자주 발생하는 아이들도 물사마귀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이죠. 장관은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걸쳐 있는 내부 장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인체 면역 시스템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면역 시스템입니다.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장관 면역을 개선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 이상으로 차가운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지켜주는 것이 장관 면역을 개선하는 비결 아닌 비결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수를 자주 먹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사마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